안녕하세요. 하늘 스승님의 제자 다령이 우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스승님 없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많은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많은 분들과 더욱더 가까운 소통을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스승님을 만나 뵙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과 그리고 이제 애동이로 살아가면서의 공부 방법들,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또 저희가 또 말주변도 많이 없고 부끄러움을 좀 타다 보니까요. 간혹 한 번씩 말이 셀 때도 있겠지만 이쁘게 봐주세요. 선생님 먼저 한다고 했죠. 오빠가 이야기 하나 먼저 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백 사제님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네. 네, 저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단 저희 친가 할머니와 고모께서 무당을 하고 계셨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른들한테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을 자주 듣게 되었고 또 자주 보고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도 자주 찾아보게 되고, 또 너무 어렸을 때는 꿈도 많이 꿨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많이 꾼 꿈은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아니면은 어떤 도깨비 형상을 한 모습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꿈으로 보이거나, 길가를 가다 보면은 어떤 조그만 불빛들이 움직이고 그 불빛들의 모습을 쭉 지켜보다 보면은 아이고, 저희가 지금 밥 시간이 다 돼가지고 밥 알람이 울렸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계속 해주시죠. 네,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경험들, 그리고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과 어떤 그 사람 몸 밖으로 느껴지는 그런 파장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은 문득문득 떠오르는 느낌과 생각들, 그런 것들을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내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신기한 경험을 한 걸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친척들과 냇가에 놀러 갔습니다. 냇가에 놀러 가서 이제 친척 형 누나들을 따라서 이제 바위 한 개를 놓고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요. 여기 바위 한쪽이 움푹 파여 있어서 저의 키보다 굉장히 깊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형 누나들이랑 논다고 형 누나들 뒤에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식간에 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한 3초 정도 물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이제 눈을 깜빡하고 떴는데요. 네. 깜빡하고 떴는데 제가 바닷속에 아주 깊은 바닷속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실제로도 이런 촉감들, 제 살을 타고 흐르는 물결이나 아니면 어떤 차가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따뜻했고, 표현을 하자면 그냥 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무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숨을 쉬지 않아도 굉장히 편안했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도 까먹을 정도로 네, 되게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았는데요. 눈을 떴는데도 이제 눈이 물에 들어가서 눈이 따갑거나 간지럽거나 하는 이런 느낌도 없었고, 그냥 너무 편안했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주변을 바라보았는데 주변의 물 색깔은 흰 색깔, 연한 파랑색, 연한 초록색, 이 세 가지 색깔이 섞인 에메랄드 같은 색깔이 이렇게 빛에 비추면서 반짝거리면서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걸 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편안하니까 여기가 어디지 하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때 든 느낌은 마치 제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된 것처럼
이제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데 바깥에서 햇빛이 이렇게 비추어 오는데요. 이렇게 제 쪽을 비추면서 그 주변 빛이 비추는 그 주변 바다 색깔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이제 제가 너무 아름답다 이러고 넋을 놓고 보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물에 빠진 거를 저희 형이 발견을 했나 봐요. 그때가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지났을 때 같은데요. 형이 이제 급히 와서 이제 형도 너무 어렸을 때니까 당황해서 제 머리채를 붙잡고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머리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순식간에 그 머리채가 끌어올려지는 고통과 함께 물속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물속에 이렇게 오래 있으면은 숨을 허덕인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침을 한다거나 이게 정상인데 물에 나오자마자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나 지금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말을 하고 지금도 아직도 그 기분과 그 촉감과 그때 보였던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네요. 예, 이렇게 신기한 경험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어렸을 때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차에 부딪혀서 공중에서 3-4바퀴 정도 돌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근데 몸이 너무 멀쩡하게 일어나서 아줌마 괜찮아요 하고 킥보드 타고 가고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목이 꺾여서 목소리가 한 3-4일 정도 안 나올 정도로 심각하셨네요. 네, 정말 심하게 부딪혔는데요. 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점은 딱 부딪힐 때 이제 제가 순간적으로 눈을 질끈 감을 때 어떤 사람 형태인데 이렇게 얼굴, 눈, 코, 입 이런 게 없는 그냥 사람 형태의 색깔이 입혀져 있는데요. 이 색깔도 아까랑 비슷하게 굉장히 영롱한 색깔, 흰색과 연초록 이런 색깔이 섞인 굉장히 신비로운 색깔 사람 형태가요. 차에서 부딪힐 때마다 저를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아주는 듯한 형상까지 보고 눈을 뜨면은 크게 몸이 다친 데는 없고 진짜 너무 심하게 다쳤어도 몸에 상처 하나 없고 아프지도 않고 병원도 심지어 가지도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신기한 경험도 많이 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를 지켜주시던 이제 저희 신령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서도요 많이 꿨었는데 혹시 다령 사제는 꿈에서 어떤 것들 많이 꾸셨나요? 꿈도 많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꿈보다는요. 지금 오빠 어렸을 이제 우백 사제가 네. 우백 사제님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서야 기억이 문득 스쳤던 게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갑자기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엄마한테 엄마 저 눈이 안 보여요 이랬더니 이제 엄마도 놀라가지고 이제 불이 나게 병원으로 갔어요. 네. 근데 시력 검사를 하면 무슨 집 같은 게 막 보이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걸 했는데 거기에서는 에러가 뜨고 내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하고 저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엄마한테. 근데 정말 앞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서 손을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돌아다녔는데도 그때가 시작이 됐었던 것 같고요. 이상한 이렇게 저에게 왔던 이상 증세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침에 이제 여느 때와 같이 빨래를 이제 널어야 돼가지고 빨래집게 이렇게 잡아서 저희가 빨래를 넣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빨래를 널어야 하는데 빨래집게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이상하다 했는데 처음에는 근육 문제인 줄 알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며칠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족을 못 쓰고 혼자 밥을 못 먹고 이런 시간들이 지속되다 보니 이제 부모님께서 많이 걱정이 되셨는지 병원으로 이제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처음엔 동네 작은 병원을 갔는데
그 작은 병원에서는 여기에서는 뭐가 안 나오니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큰 병원까지 갔는데 거기에서도 이상 증세가 없다 그러시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거진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 다 다닌 것 같아요. 한방도 다녀보고. 근데 뇌나 척추나 혈관이나 이런 데는 뭐 이상 증세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말은 희귀병이 국내에서 발병되지 않은 희귀병일 수도 있으니 입원을 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었어요. 그럼 병원에서도 병명을 알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도 처음 보는 케이스다 보니 진짜 희귀병이라는 소리를 해서 이제 해가지고요. 그러면 희귀병이면 이제 입원을 해서 경과를 지켜보며 약물을 투여하고 이렇게 치료를 해 가야 된다 이랬는데, 하필 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안이 크게 하던 사업이 이제 잘못돼서 진짜 입에 풀칠을 겨우 할 정도까지 무너져 내렸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에 밥 한 끼 먹을 돈이 궁하고 이러는데 그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댈 여유가 없어서 이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집안에서 1년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채소 가게집 이모가 이렇게 오더니 저렇게 보더니 점집을 한번 데리고 가보라고 어머니한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런 쪽을 잘 다니시는 편이었고 점집이나,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예 이렇게 무교나 점이나 이런 부분에 신뢰를 전혀 하지 않는 분이시라, 근데 투격태격 이제 싸우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결론은 이제 답이 없으니 한번 그래 밑절 본전이니 가보자 이래갖고, 어렸을 때 무슨 곳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청주였고 큰 나무 밑에서 일을 했었어요. 큰 나무 밑에서 일을 하고 1년간 움직이지 않았던 사지가 일을 하고 이렇게 잼잼이 되고 내 스스로 차에 올라탈 수 있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일해주셨던 선생님께서 저희 엄마한테 저를 여기다 놓고 가라고 이제 키워주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나중에라도 어차피 이 길을 가게 될 아이니 여기서 키운다고 해서 제가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20살이 되거든, 아직은 어려서 그런 거라면 20살이 되거든 데리고 오라 했었는데 안 믿었죠. 어릴 때다 보니 저는 또 심지어 교회를 다녔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전혀 믿지도 않았고 했는데 그때부터가 모든 게 다 시작이 됐어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뭐 귀신, 지금으로 보면 귀신이죠. 그렇죠. 귀신이나 뭐 이상한 형체, 소리,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대화보다는 골목에 서 있는 여자 귀신이나 내 뒤에 따라다니던 애기들, 또 이제 옥상 올라가서 허공과 대화를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그 외톨이 왕따가 된 거죠, 어떻게 네. 보면. 이제 귀신들과 어울리고 막 놀고 귀신과의 이렇게 놀이죠. 네. 이렇게 보면 없고 이렇게 보면 있고, 그러니까 귀신들이랑 잘 놀다 보니까는 진짜 사람들이랑 많이 멀어지게 돼서 내가 보고 있는 거를 이 아이도 봐서 저 대화 주제거리로 같이 놀았으면 하는 바람에 저거 보이지? 저기 서 있잖아 이러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제 지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했고, 이제 허공 아니면 귀신 이렇게 어울리다가 무기력감이 오기 시작하고 또 집안에서 자꾸 싸움이 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버티다가 바깥으로 나오게 됐죠, 사회생활로. 사회생활로 나오면서 이제 모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이제 집안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집안에서 보았던 형체, 형상들은 밖에 나가니까 우글우글우글우글 되게 많은 거예요. 잘 놀았어요. 또 그런 귀신들이랑
근데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때는 저는 무당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무당이 돼야지 하면 무당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냥 벼락같이 막 내려오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말이 터져갖고 점사를 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말이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오고. 아유 그럼요. 또 할아버지 목소리로도 나오고 할머니 목소리로도 나오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당이 되려면 신굿이란 걸 받아야 했고 또 세존 이런 이제 무속 영어를 전혀 모를 때다 보니까요. 또 내가 무당길을 가야 되는 사주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작정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내가 무당이 너무 되고 싶으니 귀신들과 대화도 잘 되고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소리나 촉감? 소리가 제일 힘들었는데 나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뒤에서 누군가가 코를 골아요. 그럼 또 이제 잠결에 아 뭐야 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무서웠고 이제 또 새벽마다 이렇게 우는 게 반복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저희 여기 영상 무속인들의 영상,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영상을 되게 많이 찾아봤었어요. 살고도 싶었고 또 솔직히 제가 성향이 되게 독특하고 조금 뭐라 그래 똘끼가 있는 거지. 정상적이고 평범한 성격은 아니다 보니 사회생활 하면서도 되게 많이 톡톡 튀고 유별났어요. 누구 밑에 굽혀본 적이 없는 성향이고 그러니까 어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의가 바르지만은 친구들이나 경우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이제 가차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모든 이제 거의 이제 선생님들의 영상들을 다 찾아보다가 딱 저희 스승님한테 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점집을 또 다니기도 엄청 다녔어요. 돈만 딱 생겼으면은 무당 되라 이 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디를 가도 무당은 돼야 된다 그러는 사람들이 대체로 많긴 했지만 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가 신가물이 있긴 하고 너의 뒤에 옥황상제가 있고 할머니가 큰 높으신 할머니가 있고 선녀동자가 앞을 서가지고 이런 말씀들은 해주셨는데 다 누를 수 있다.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는 신을 그러니까 그때 마음으로도 신은 누를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제가 여기서 배운 걸로도 누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한 번만 아직 나이가 어리니 이렇게 해서 달래드리는 거지 누른다고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누른다 너의 신명을 누른다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참 속이 안에서 화도 나고 이제 답답하고 왜 나를 이렇게 못 알아주고 무시하나 이런 마음도 들고요. 정말 많이 들었죠. 무당에 대해서는 뭘 모르지만 또 너무 감히 진짜 솔직히 말하면 네. 그 생각도 들었어요. 어느 신이라고 안 높으시고 어느 신이라고 신의 높고 낮음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 신은 내 할머니 할아버지 법당에 오니까 어때? 기분이 어때? 솔직한 말을 뱉을 수는 없었어요.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했는데 네 맞아요. 아까 다령 사제가 이제 뭔가 알 수 없는 이런 무속 세계에 대한 어떤 끌림과 그 관심들이 생겨난다고 했었는데요. 저도 실제로 이제 항상 어렸을 때 이제 꿈 같은 거를 꾸면은 굉장히 많은 꿈을 꾸었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인들이 꾸는 꿈이 아닌 어떤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고 굉장히 일어났을 때 이건 무슨 꿈일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신적인 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동물들이나 이런 상상으로만 알 수 있는 그런 동물들에 대한 꿈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애기 백호 3마리가요 저의 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꿈도 꾼 적이 있고 아니면 이제 백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용 중에서도 가장 대왕 용인 거예요. 대왕용이요? 예, 제가 요이주를 물고 이제 지구를 바라보면서 지구의 한 곳을 찝으면서 아, 저곳으로 가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야겠다. 그리고 생각하고 이제 가는 꿈도 꾸고요. 제가 용이 되어서 또는 이제 뭐 말을 타고 이제 다니거나 말을 타고 날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하늘 위를 뛰어다니거나 점프를 해서 하늘까지 올라가거나 뭐 날아다니거나 뭐 이런 꿈도 굉장히 많이 꾸고요. 아니면 이제 진짜 신기했던 것은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른들이 이제 절에서 49제를 지냈어요. 이제 절에서 49제를 지낼 때 옷을 보통 태워드리잖아요. 마지막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49제 한 2, 3일 전에 꿈에 할머니가 그 저희 고모 신당에서 저를 웃으면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하고 신당에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이제 한복 핑크 색깔 약간 붉은 핑크 색깔 같은 옷을 입으시고 신당에 앉으셔서 딱 전판에 앉으셔서 저를 맞은편에 앉으라고 하시고 이렇게 뭔가 책 같은 거에 뭔가 이렇게 쓰는 것 같은 그런 꿈도 꿨었는데요. 실제로 49제 때 가서 보니까 제가 꿈에서 봤던 옷이 실제로 거기에 있더라고요. 네, 그런 꿈도 꿨었고 아니면 이제 저희 고모가 신당에서 꿈에서 고모 신당에서 저한테 신당에 있던 나무가리를 지어주면서 제가 받고 고모가 이제 앞에 신령님들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꿈도 꿨었고요. 한 번은 이제 또 신당에 가는 꿈인데 고모가 신당으로 와보래요. 꿈에서 신당에 들어갔더니 고모가 평소에 고모가 이렇게 해놓으신 신당이 아닌 전혀 다른 신당이었는데 한쪽에 굉장히 큰 탱화가 있었어요. 그 탱화에 어떤 이렇게 푸른 빛깔이 나고 굉장히 이렇게 영롱한 그런 탱화가 있었는데 고모가 탱화를 가르치면서 너의 할머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좀 마음적으로 되게 힘들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할머니 하면서 이렇게 절을 3번 드리고 이런 꿈도 꿨었고요. 아니면 이제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니까 꿈을 굉장히 많이 꿨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어렸을 때인데 제가 이제 하늘에서 무리를 끌고 내려왔어요. 학교 운동장이었는데 무리를 끌고 내려와서 제가 이제 그 무리에 마신 거예요. 대장이에요. 그런데 운동장에는 이제 귀신들이 가득했었고 제가 이제 무리를 끌고 와서 이제 저희 보통 풍운 우레라고 하죠. 그렇죠. 바람, 뭐 그러니까 태풍, 비, 구름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조종을 하면서 귀신들하고 싸우고 뭐 이런 꿈도 꿨었고 굉장히 많은 꿈을 꿨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꿈을 꾸면서 내가 왜 자꾸 이런 꿈을 꾸지 하고 이제 저희 고모한테 가서 고모 저 이런 꿈을 자꾸 꾸고 이제 길을 가다 보면은 밤에 길을 가다 보면 어떤 형체가 보이고 그 형체가 진짜 실제로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다 입고 있는데 뭔가 기분은 찜찜하고 뭔가 안 좋은 기분이 들고 그래서 뛰쳐나가서 보면은 길가에 아무도 없고 뭐 자전거를 타다가 가다 보면은 언뜻 뭐 버스 정류장이나 뭐 구석진 골목 같은 데서 어떤 형체들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모한테 가서 고모 나 왜 자꾸 이런 게 보이고 꿈도 왜 자꾸 이런 걸 꾸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고모 입장에서는 내 조카가 이 제작기를 간다 자꾸 그런 꿈을 꾸고 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이제 너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영상을 찾아봐서 그런 꿈을 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아 내가
고모가 이미 신당을 모시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무당이 되고 싶고 뭔가 알 수 없는 끌림이 느껴지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이 보이고 꿈으로 보이고 자꾸 찾아보게 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자꾸 내가 더 생각하고 자꾸 그런 걸 접하고 노력을 그런 쪽으로 다가가면은 고모한테 죄를 짓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자꾸 억누르고 이제 나는 집안 내력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그런 기운이 있어서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고 자꾸만 이제 뭐 점을 보러 가고 싶다 뭔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데 이것은 나의 사명이 아닌데 이것은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아니야 나는 이런 거랑 맞지가 않아 이미 고모가 하시고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억눌러 왔어요. 살아오면서 이제 하고자 했던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하고자 했던 일도 정말 손가락 셀 수 없이 정말 많았는데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었거든요. 한 개 한 개. 근데 한 개 한 개 다 마무리가 다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마지막에는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자 하는 게 다 안 되니까요. 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나이는 이제 20살이 넘었는데 뭔가 떳떳한 직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이제 밤만 되면은 자려고 눈을 감으면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그다음에 밑에서부터 머리 끝 뒤통수 끝까지 항상 열이 차서 잠을 못 자고 눈을 감으면은 뭐 징소리, 깽가리 소리 뭐 이런 소리가 들리고 뭐 여자 웃음소리도 들리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항상 어깨가 무겁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가족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왜냐면 이제 가족들의 집안 사정도 워낙 안 좋았었고 이제 가족들 사이도 안 좋은데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가족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묻어가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 가족들의 일에 저까지 끼게 되면은 이제 저희 집안이 이제 안 좋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억누르고 하다 보니까 표현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제가 처음에 이렇게 스승님을 찾아오고 스승님께 말씀을 듣고 부모님 저 이제 이런 길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너는 남들이 다 겪는다는 신병도 없고 뭐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뭐가 들리거나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미쳐서 뭐 꽃을 꽂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네가 왜 신병이 있고 네가 왜 무당길을 가야 되냐 네가 왜 제자길을 가야 되냐 이러면서 아예 믿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설득하기까지 또 꽤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제 하지만 이제 제가 부모님을 솔직하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나 솔직히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었고 이런 경험을 했었고 그동안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냥 집안 내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눌러왔었다. 그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었다. 이제 이런 말을 다 털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사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뭔가가 보여요. 아니면 꿈을 뭐 꿨어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이제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성인이 돼서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솔직히 부모님 드는 생각은 60%는 내 자식이 절대 그럴 일 없어 이런 마음이었고 40%는 뭔가 인정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셨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울 스승님께 부모님을 다 설득하고 이제 제 주변 친구들도 이제 이 길을 가면서 솔직히 한 번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되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솔직히 완벽해지고 싶었고 오직 할아버지 할머니만 보고 가고 싶었기 때문에 제 주변 친구들을 이제 다 정리를 했고 핸드폰에서도 이제 다 삭제를 했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 인간관계를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이제 마음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스승님한테 왔습니다. 제가 사실 스승님을 그 상담을 할 때 처음 그 이제 만났던 것은 아니고요. 네. 스승님을 뵀던 거는 그 이제 저희 공개 토크쇼 날에 스승님을 처음 뵀었어요. 그때 제가 토크쇼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스승님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스승님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나 아니면 뭔가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그런 기분들을 다 알아주실 것만 같았고 뭔가 해답을 내주실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대 부푼 마음으로 스승님 토크쇼에 찾아갔었는데 스승님을 보자마자 뭔가 이제 직접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리라 하지만 공감하시겠지만 스승님 뒤쪽으로 굉장히 이제 큰 기운들 그리고 뭔가 아우라 그리고 뭔가 일반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거의 신선 거의 신이 앞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그 기운이 다 느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개 토크쇼 때 이제 영상을 다 시청해 주셨겠지만 많은 질문을 했었잖아요. 명확하게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냥 A는 B다가 아니라 A는 어떤 게 문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한울 그때는 선생님이었죠. 그렇죠. 한울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시고 뭔가 다른 분들하고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날 상담을 왔었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스승님하고 연이 돼서 부모님도 설득하고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왔었고요. 스승님을 찾아 뵈었을 때 어떤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나요? 처음에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무당은 아무나 되는 줄 알았고요. 점도 아무나 보는 줄 알았고요. 워낙 또 우리나라에 점집도 많고 또 이렇게 그냥 무당 돼야지 하면은 다 그냥 무당이 되는 줄만 알고 있다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를 꿀릴 사람이 필요했어요. 워낙 독특하고 남 밑에 있어 본 적이 없고요. 제일 스승님을 처음 이제 뵙게 된 계기가 유튜브에서 솔직히 말 야쿠자 같이 되게 이제 무서운 분처럼 나왔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포근한데 엄한 분위기에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이셔가지고 이분이면은 내가 아마 누군가한테 꿇어본 적은 없었으니까 나를 감당할 수 있지 않으실까? 나를 이끌어줄 수 있게. 그렇죠. 왜냐면 정말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제가 비록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요. 검사, 변호사, 판사, 부모님, 어렸을 때는 또 선생님들을 무서워하다 보니까요. 무서웠던 사람도 없었고. 근데 딱 스승님 영상을 봤을 때 왠지 모르게 나를 잘 이렇게 다독도 거려주실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예약을 하고 오게 됐는데요. 그 영상에서 봤던 이미지랑은 조금 많이 틀리신 거예요. 그냥 포근함만 있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람이랑 대화할 때 눈을 보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눈을 뵀는데 강인함, 포근함.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끌렸던 부분이 강인함이었어요. 말투나 행동 이런 부분들이 다 조곤조곤하시고 이러셨지만은 말 한마디 확신. 정말 거기에서 뭐라지 심장이 두근거림을 느꼈어요. 신당 안에서 처음 전 봤을 때 스승님이 그냥 말하지 않아도 스승님께서 이 한마디에 뭐가 내 서러움과 한들이 이분은 날 알아주시는구나. 여기를 무척 또 들어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점을 보고 간 후에 근데 뭐가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여기는 스승님이 이제 양성하시던 선배님들이 또 계셨고 또 나이 터울도 조금 많이 나다 보니 굉장히 스승님께서 안 받아주시면 어쩌지 이런 생각에 스승님이 받아주시고 들어와서 공부를 막상 해보니까요 생각했던 거와는 한 360도가 틀린 거예요. 왜 영상 보면은 뭐 뛰고 이렇게 뱉고 이런 것 먼저 그러니까 문서 이런 것도 몰랐고요. 공부는 무당이 무슨 공부예요. 오직 기도만. 그냥 솔직히 기도도 몰랐고요. 그냥 무당 되면은 앉아갖고 점 보는 거야. 너는 이래갖고 저래갖고 저래갖고 저런 거야. 그래서 제가 철학도 솔직히 공부를 했었어요. 무당이 너무 되고 싶은 나머지 철학도 공부를 해보고 뭣도 공부를 해보고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또 끈기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근데 이곳에 들어와서는 저한테 처음 보는 면들도 많이 봤고 또 제일 신기했던 거는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비췄다는 거예요. 제가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배우고 싶지 않아도 눈으로 보면은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고 굳이 저렇게 기초 먼저 하지 않아도 저렇게 기초 먼저 배운 사람과 나랑 비교를 해봐도 그냥 비슷비슷했어요. 무당이 공부? 상상도 못했죠. 이렇게 공부를 할 줄 알았으면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진짜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진짜 또 저희 스승님이요. 이제 스승님이 안 계셔서 하는 말이지만요. 저희 스승님이 또 생각 외로요. 굉장히 엄하세요. 아시죠 뭔지? 공부할 때는 너그러움이나 포근함은 전혀 없으시고요. 엄함, 중함. 그리고 이제 수업할 때 저희들끼리 이제 사제들끼리 장난을 친다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스승님한테 걸리면 정말 크게 혼이 나요. 공부가 쉽냐? 공부가 니네들이 배우고 싶다고 배우는 공부냐? 사람을 살리는 게 사제고 무당이고 제사장인데 이렇게 웃으면서 할 바엔 때를 쳐라 이러면서 이제 알려주시지도 않으시고 그럼 저희는 또 이제 처음에는 어안이 되게 벙벙했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화를 내시니 근데 이번에 이제 공부가 점점 돼 가면서 알게 된 거지만은 저희 스승님은 공부할 적에는 오로지 공부만, 놀 때는 공부를 다 벗어 던지고 그냥 놀기만, 그리고 공부할 때는 나의 전력을 쏟아서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시는데 진짜 처음 봤던 그 분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장난기나 수업할 때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수업을 하는데요. 또 요즘은 뭐 일주일에 2-3번씩 뭐 퇴마, 굿, 영신, 뭐 장구, 그러니까 정말 여러 분야의 스승님이 과제다당하시죠. 진짜로. 그래서
이게 조금 그렇게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뭐라 설명해야 되죠? 그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내걸 수 있는 분. 그렇죠. 예, 그렇죠. 유일하게 정말 복종할 수 있는 왜 자존심이 얼마 아시죠, 사제님? 너무 세요. 정말 어디 하나 꿀리는 거, 밉보이는 거, 창피한 거 그럴 바에는 그냥 아우 진짜 막 상상도 하기 싫은데 진짜 유일하게 왜냐면요 복종인 거예요. 복종. 나보다 잘난 사람을 처음 봤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고 만난 사람들 중에 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잔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공부머리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임기응변이나 응급 상황 때 발생하는 잔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저보다 잘난 사람을 처음 봤고요. 근데 그게 제 스승님이고 또 내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을 처음 뵀고요. 그냥 스승님 신적을 관련해서든 법이든 뭐 영어면 영어 이러면 이러 그냥 솔직히 어느 한 군데는 부족한 점이 사람이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일본어를 그 네이버에 찾아봐가지고 일본어로 툭 말을 던지면 거기에 또 맞는 답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다른 걸로 영어면 영어 또 신적으로 저희는 애동이다 보니까 신적으로도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기도를 하면서 그 저희 스승님은 신적인 말을 이제 구청에서 빼고는 하는 거를 무척 안 좋아하세요. 우리가 일반인이었을 때는 일반인처럼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신의 말은 구청에서만 해야 한다. 구청에서 솟구쳐야 제자고 사제다. 그러다 보니 신의 말을 함부로 스승님께 무언가를 여쭤볼 수가 없는데 스승님의 공부 시간에 한 번씩 궁금한 걸 물어봐라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진짜 제자들이 눈에 불이 반짝반짝반짝 해가지고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분은 어느 분이세요?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무엇을 질문을 해도 너희가 알아내야지. 나는 그거는 안돼 한 번도 빠꾸가 없었어요. 이분은 이러한 분이시지. 이분은 이러한 분이시고 그럼 그분은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 뭐 애동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서에 보면은 모르는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처음 접하는 단어들도 많고 그냥 이렇게 여쭤보면은 당연하게 막 대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존경을 넘어서서 진짜 복종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복종이에요. 복종 그냥 가지고 싶고 제 스승님이지만은 여기가 아니었다면은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복종을 해서 존경을 하고 그 분을 위해서만 생활을 절대 못했을 거예요. 꿀을 안 쳤으면 안 쳤을 거예요. 제 성향.